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메카와 메디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가 이슬람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게요. 마호메트는 2년 동안 메디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왔을 때 마호메트가 함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메디나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메디나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마호메트를 추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호메트는 예언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재판관, 통치자, 법관, 어떤 설교자,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자들끼리 서로 신의를 지켜라. 늘 이웃을 공경하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가족을 잘 보살펴라. 그래서 마호메트가 만든 이 새로운 법으로 메디나의 삶은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던 거예요. 메디나라는 곳은요, 원래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굶주림에 처해 있었는데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따라온 추종자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과 음식은 더 많이 부족해졌겠죠. 그래서 그 메디나 도시의 지도자들이 마호메트를 찾아간 거예요. 예언자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물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호메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길로 나가시오. 낙타의 식량과 물자를 싣고 가는 메카 상인들을 공격하시오. 그들에게서 식량을 빼앗아서 굶주리는 메디나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마호메트의 추종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둥그런 휜 칼을 갖고 그다음에 방패를 갖고 나가서 메카로 오던 상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카의 지도자들은 어땠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메카의 군대가 메디나를 향해서 진격을 한 거예요. 메카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메디나의 군대도 함께 싸우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역시 마호메트가 있었던 메디나 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이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은 아니고요. 7년, 그 뒤에도 7년 동안이나 그 싸움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싸우는 동안에 그와 그 측근들이 아라비아의 여러 부족들을요, 이슬람 교도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호메트는 그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측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직 알라를 향해서만 기도를 올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카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1만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메카로 다시 출격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전쟁이 오래됐는데요. 오랫동안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메카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이끄는 대군을 보고서는 곧장 항복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메카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오로지 이슬람의 성지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이후부터 오직 이슬람 교도만이 이 도시에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요.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이슬람 교회는 5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그 5번째 기둥이 바로 순례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자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메카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한다는 그 5번째의 의무를 말합니다. 네, 이제 마호메트가
메카를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흩어져 살고 있었던 부족들에게는 이슬람교를 전해줘서 이슬람 교도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바로 이슬람 제국을 만들 기반을 닦을 수가 있었죠. 어느 날 마호메트가 머리가 아프다고 누웠는데요. 죽어버린 거예요. 무척 술렁이었겠죠. 사람들은 공포스러워했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언자가 죽었으니 이슬람교가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때 마호메트의 친구 아부바크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호메트는 단지 알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알라를 따를 뿐이지요. 예언자 마호메트는 죽었지만은 이슬람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안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부바크르를 새로운 통치자로 추대할 수가 있었어요. 아부바크르처럼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된 사람들을 칼리프라고 해요.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는요, 알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부바크르는 작고 왜소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베두인 부족 중에는 이슬람 법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록 이렇게 왜소한 체구의 아부바크르이지만 이슬람 제국의 군대로서 그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슬람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을 공격해서 그들의 영토의 일부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됐고요. 북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도 정복할 수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접경지대의 땅까지 정복을 했고,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까지 정복을 해서 이슬람교를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바로 알라를 숭배하는 이슬람 교도가 된 거죠. 이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들은요, 티그리스 강 주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바로 이라크의 바그다드예요. 바그다드는 칼리프들이 그 도시를 수도로 만들었는데요. 둥근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궁전에서 칼리프들이 살 수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비단을, 인도에서는 향료를, 세계에서 금은보화를 다 갖고 와서 바그다드에 도착을 했고, 이 바그다드는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그다드는 아름다운 건물, 흐르는 물, 공공도서관, 숱한 사상가, 그러니까 과학자, 천문학자, 문인, 시인, 철학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전파를 했어요. 책을 썼던 거죠. 이슬람의 책들 중에는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천일 야화예요. 바로 칼리프의 궁전에서 생겨나게 된 거죠. 선원들, 군인들, 탐험가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모험을 칼리프에게 이야기를 하고 책으로 기록을 했던 거죠.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인데요. 그 속에는 연애 이야기, 범죄 이야기, 여행담,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신바스의 모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바스의 모험도 아라비안 나이트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